이 영상은 50대와 60대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은 말들을 모아 담았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자신을 위해 천천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가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 세상이 참 편해졌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온 세대였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세대입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고 길을 묻기 위해 사람을 찾아야 했던 시절, 실수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던 시대,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기회는 늘 스스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 첫 차를 기다리던 플랫폼,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시작해야 했던 날들, 버스 창밖으로 졸린 눈을 비비며 흘러가던 가로등 불빛을 기억하십니까? 월급 봉투 하나에 한 달의 삶이 걸려있던 시간, 그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계산하던 숫자들, 학원비,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 자신을 위한 계산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멈출 수 없었던 일터, 몸이 아파도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기댈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을 누군가는 고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책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때 울고 싶었던 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괜히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한숨을 내쉬던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삼켜버렸던 말들. 그래도 다음 날이면 다시 출근했고 다시 웃었습니다. 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시절에 우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선택이 많고 조금 더 표현이 자유로운 세상. 그 기반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세상을 바꾼 세대입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과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걸까?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직장도 내려놓고 예전처럼 바쁘지 않은 하루. 그래서 괜히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대를 온몸으로 건너온 사람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시간은 누군가의 기둥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가족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집안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퇴직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텨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버텨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가 그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 살아냈다. 나는 끝까지 책임졌다. 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한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견뎌낸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여전히 단단한 사람입니다.
자식아, 나는 너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구나. 아마 너는 내가 늘 괜찮은 줄 알았을 것이다. 언제나 말없이 버티는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는 그런 부모로 보이고 싶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던 날들, 괜히 이유 없이 한숨이 길어지던 저녁, 혼자 앉아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지던 밤, 그래도 너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네가 걱정할까봐, 네가 괜히 미안해할까봐. 부모는 원래 그런 존재라고 배워왔으니까 힘든 걸 말하면 약해 보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빠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다.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도 있었는데 월급날이 다가오면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계산을 했다.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혹시 내가 부족한 부모는 아닐까? 그 걱정을 너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 네가 꿈을 꾸는 동안 나는 계산을 했다. 네가 친구들과 웃고 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후회는 없다. 다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안아줄 걸, 조금 더 많이 웃어줄 걸, 조금 더 오래 들어줄 걸. 너는 몰랐겠지만 너를 혼내고 돌아서던 날 내가 더 힘들었다. 네가 방문을 3개 닫고 들어간 밤 괜히 거실을 서성였다. 혹시 내가 너무 모질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도 나는 믿었다. 내가 완벽하진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거라고. 시간이 흐르고 너는 어른이 되었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락이 뜸해질 때도 있고 바쁘다는 말이 길어질 때도 있다. 괜히 서운한 날도 있다. 하지만 안다. 너도 지금 내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나는 여전히 말하지 않는다. 힘들다는 말 대신 이 말은 하고 싶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걸어가고 있어서. 혹시 언젠가 네가 나에게 묻는다면 그때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다. 힘들었지만 괜찮았다고. 왜냐하면 네가 있었으니까. 부모의 삶은 조금은 조용한 뒷모습과 같다. 앞에 서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뒤에서 빛을 가리지 않도록 서 있는 자리. 자식아, 혹시 이 말을 직접 듣지 못하더라도 마음 한쪽에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 살았고 그 시간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부모라는 사람의 끝까지 남는 마음이다. 예전에는 전화벨이 자주 울렸습니다. 아이들 목소리, 친구들의 약속, 회사에서 걸려오는 업무 전화.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던 시절, 휴대폰이 조용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용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 괜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켜보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건 아닐까? 혹시 진동이 울렸는데 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연락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친구들도 자기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괜히 서운하고, 괜히 내가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내가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무심한 척 합니다. 괜찮다. 바쁘니까 그렇지. 스스로를 달래며 괜히 쿨한 척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지고 TV 소리가 괜히 크게 들립니다. 식탁 의자 하나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써왔다는 걸.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 살았고, 누군가의 필요에 먼저 반응하며 살았고, 누군가의 걱정을 대신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어색한 겁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조용함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되돌려받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느라 미뤄두었던 시간, 내가 좋아했던 취미, 읽고 싶었던 책, 걷고 싶었던 길. 혹시 그걸 다시 시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저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이제는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도 괜찮고, 먼저 만나자고 해도 괜찮고, 때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는 전화 횟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혹시 오늘도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것이, 당신의 인생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조용해진 하루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정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로 하루를 채워도 됩니다.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작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조금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잊힌 사람이 아니라 한 시절을 다 써내려간 사람이라고.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을까요?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늘 당연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말은 자꾸 뒤로 밀려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침, 말없이 차려져 있던 식탁, 늦게 들어온 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켜져 있던 작은 스탠드 불빛, 아이들 숙제를 봐주던 뒷모습, 괜히 피곤해 보이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을 나는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는 밖에서 버텼고 그 사람은 집에서 버텼습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달랐지만 무게는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내 고생만 더 크게 느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닐 텐데, 표정이 밝았다고 해서 지치지 않았던 건 아닐 텐데, 어느 날 문득 아내의 손을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거칠어졌고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손으로 우리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겠구나.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엔 서로 바빴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생활비 마련하느라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일이 앞섰고 표현보다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괜히 어색했고 사랑한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묵묵히 함께 걷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집이 조금 조용해지니 그 사람의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괜히 마음이 먼저 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TV를 보다가 문득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때 느껴지는 익숙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 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따뜻했을까요? 내가 힘들다고 투덜대던 날 그 사람은 어디에 기대고 있었을까요? 이제야 조금씩 생각이 깊어집니다. 남은 시간이 예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이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쯤 눈을 마주보고 말해보십시오.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월은 우리의 얼굴을 바꿨지만 함께 견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오늘은 조용히 건네보십시오. 고맙다고. 그리고 그 말 속에 지나온 세월을 함께 담아보십시오.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다정해지셔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되고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신압으로 흘러온 세월 속에서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